오늘은 우리가 갈등의 어떤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결국 협상이 어떤 협상을 하느냐 부분들은 다름 아닌 어떤 갈등의 문제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앞으로 이야기하겠지만 협상이 어떤 데는 문제 해결 협상을 한다든지 또는 양보 추구 협상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협상이 전혀 다른 어떤 면을 보입니다. 근데 그 문제는 다름 아닌 여기서 나온다는 거죠. 갈등의 본질에서 나오고. 근데 갈등의 본질을 이해하는데 게임 이론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함축적으로 이걸 우리가 뽑아낼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게임 이론을 이제 많이 활용하는데요. 대략 이제 게임 이론 관점에서 봤을 때 갈등의 본질 한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제일 첫 번째가 보통 우리가 정합 게임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코디네이션 게임이라고 그래요. 코디네이션 게임. 근데 이 정합 게임이라고 하는 말이 좀 어려우니까 우리가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다면 일종의 공감대 게임이라고 이게 볼 수도 있어요. 이거는 뭐냐 한다면 어느 정도의 공감대가 있긴 있는데 문제는 어떤 솔루션을 가느냐. 그러니까 솔루션이 예를 들어 어떤 경우는 별로고 어떤 경우는 좋고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런 경우에서 가지고 보다 좀 나은 솔루션을 가려고 할 겁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 아주 coordination failure.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코디네이션이라고 한다면 서로 이렇게 조율하고 이런 부분들인데 결국 서로 여기서 우리가 전제하고 있는 거는 뭐 당사자들끼리 해가지고 담합을 한다든지 이런 걸 배제하고 있단 말이죠. 따라서 이런 부분들은 번번이 이제 발생되는 거고 특히 이 문제는 신뢰했던 그런 문제죠. 그래서 이 부분이 대부분의 어떤 우리가 이 갈등 상황이 이런 카테고리에 많이 돌아가요. 어느 정도 예를 들어가지고 뭐 방향에 대한 공감대는 있는데 어떻게 갈 거냐에 대한 이런 부분들. 아마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우리가 원자력 문제도 똑같은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부분들은 이 치킨 게임이라고 여러분들 이제 가끔 이제 언론에서 얘기 나올 텐데 사실 언론에서 나오는 치킨 게임은 용어를 잘못 쓰는 게 대단히 많아요. 아무데나 치킨 게임. 그런데 치킨 게임 그런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해관계가 사실 엇갈릴 수밖에 없는 그런 갈등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이 갈등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본다라면 상황에 따라 가지고 그 솔루션이 바뀔 수밖에 없는 따라서 이 갈등이 반복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 치킨이라고 하는 게 왜 나왔냐에 대한 궁금할 텐데 이 치킨이라고 하는 게 미국의 속어로 보면 칙이라고 하는 게 급정이라는 뜻입니다. 급정이. 그러니까 이 치킨 게임의 더 원어를 따진다면 영화에서 나오는 그 에덴의 동쪽인가 거기서 나오는 데 있어가지고 거기서 칙이란 말이 나오는데 그걸 보고 이제 이 게임 이론 한 사람들이 치킨 게임이라고 장명한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한국말로 번역한다면 담력 겨루기 게임이다. 어떻게 본다면 한쪽은 강, 하나는 약, 강약, 강약의 어떤 그런 대결인데 기본적으로 이 강이 예를 들어 약을 누르지만 상황이 바뀌면 또 약이 강이 되고 강이 약이 되는 이런 상황들을 전제한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어떻게 본다라면 우리가 인간의 어떤 인간 사회의 어떤 한계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뭐냐면 전쟁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가장 이제 우리가 각자가 이제 다 이렇게 최선의 선택을 다 해요. 하는데 문제는 결과는 보니까 별로 후회스러운 그런 결과에 봉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어디에 이야기를 나오냐면 죄수의 딜레마 게임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게임 이론하는 사람들이 이 죄수의 딜레마 부분에서 가장 골자는 뭐냐 한다면 죄수 두 사람이 이제 이 피의자 신분으로 와 있는데 자백을 하게 되면 그게 형량을 낮춰주는 그런 게임이에요. 근데 만일 자기가 자백을 안 하고 버티게 되면 무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둘 다 자백을 함으로 해가지고 둘 다 뭐 형 자체는 그렇게 크진 않겠지만 어떻게 본다라면 손해를 보는. 그리고 한쪽은 자백하고 다른 한쪽은 자백하지 않는. 뭐 이런 경우에서 가지고 다른 한쪽이 손해를 보는 이런 류의 어떤 상황들. 아마 그건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영화에서 흔히들 보는 이런 상황들일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게임 이론하는 사람들은 죄수의 딜레마 게임이라고 붙여줬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협상에서 다루고 있는 갈등의 문제라고 하는 게 대략 이 한 세 가지 카테고리 속에서 이게 존재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아마 가장 이제 우리가 많이 부딪히는 게 이제 공감대 게임이죠. 아마 최근에 여러분들이 금호타이야 이 매각 문제에 대해서 봤을 겁니다. 금호타이야 매각이 있어가지고 지금 쟁점은 뭐냐 한다면
일반 노동조합이나 이런 쪽 경우는 야, 뭐 국내 사업체가 이거 팔겠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가지고 정부나 이런 쪽에서는 해외 매각을 해야 된다. 근데 문제는 해외 매각, 국내 매각 봤더니 국내 매각에 있어 가지고 국내에서 살 사람이 별로 어떻게 보면 사업력이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해외 매각 부분에 있어 가지고 중국 쪽 경우에서는 매우 적극적이고 그 다음에 금호 타이어 자체가 해외 공장이 있는 거죠. 중국 공장이. 그래서 이런 경우를 우리가 한번 이제 볼 수 있을 텐데, 뭐 이 경우에 있어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이제 매트릭스 가지고 우리 지난번에 설명했었죠. 노동조합, 사용자.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어떻게 본다라면 게임의 당사자, 협상의 당사자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솔루션은 이제 둘 중에 하나라고 보는 거죠. 하나는 국내 매각, 다른 해외 매각. 사용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경우에 있어 가지고 가능한 이 솔루션은 뭐냐면 두 가지죠. 국내 매각도 가능하고 해외 매각도 가능해요. 둘 다 가능합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해외 매각이 노조나 사용자 모두한테 이익이죠. 근데 어떻게 본다라면 서로 불신했을 때는 결국은 이 국내 매각으로 가가지고 사실상 손해를 보는 상황이 생긴다는 겁니다. 사실은 금호타야 이 사태가 굉장히 여러분 촉각을 세우지만 아주 은밀하게 봤을 때는 적어도 금호타야에서 노사 사이에서 가지고는 최소한의 그런 거 있었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회사가 회상하기 위해서는 뭐가 더 나으냐에 대한 어느 정도의 공감대가 있었고, 다만 여기에 실제로 예를 들어서 국내에서 인수할 업체가 얼마만큼의 그 사업력이 있느냐 부분들은 퀘스천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치킨 게임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그런 사례들이 아마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이런 거로 본다면 다름 아닌 지금 우리 한국 GM 사태일 겁니다. 한국 GM의 사태라고 하는 건 뭐 다른 말로 하면 구조조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한국 GM이 군산에서 철수한다 뭐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더 광범위하게 말한다면 구조조정의 문제고, 한국 GM은 군산 공장 말고도 창원 공장, 부평 공장에 대해서도 구조조정할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조조정 문제인데, 결국 이 구조조정의 문제에 있어 가지고 가장 골자는 뭐냐라면 GM 경우에 있어 가지고 이 사업을 좀 축소를 하겠다는 부분들이고, 반면에 예를 들어 가지고 또 유지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조건은 뭐냐라면 정부가 지원하고, 두 번째는 노동조합이 그만큼 자구력을 행사해야지 유지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한국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또한 해가지고 불가피하면 축소할 수 있는 거야. 그러나 그거보다는 한국 정부에서 가지고는 유지를 하기를 원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에 있어 가지고 기본적으로 한국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뭐 노동조합과 정부로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는 지금 우리가 상황 자체가 정부랑 노동조합이랑 상당히 어떻게 본다라면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GM 본사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GM 본사는 한국만 사업장이 있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아시아 경우에 있어가지고는 GM 경우가 오히려 중국 축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전체적으로 구조조정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있어가지고 한국이 예를 들어가지고 축소하는 쪽으로 택했을 때 GM 경우에 있어가지고는 유지하는. 그 다음에 예를 들어 한국이 예를 들어가지고 유지한다 그랬다면 GM에 대한 축소하는. 어떻게 본다라면 상방이 예를 들어가지고 선택하는 카드가 서로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솔루션 경우에 있어가지고 사실은 굉장히 이제 불안한 이런 상태죠. 계속 이런 게 이제 반복이 될 거고, 아마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누가 이제 발표를 했죠? 그 현성이랑 규태 발표했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호주 같은 경우에서 이런 게 계속 반복되다가 결국 최종적으로 어떻게 됐죠? 호주에서 GM이 떠나버립니다. 그러니까 GM이 호주에서 남느냐 아니면 뭐 떠나느냐 문제 가지고 똑같은 상황이죠. 결국 이제 시간이 상당히 지나면서 결국 떠나는 이런 상황이었고, 근데 기본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이 한국 GM 구조조정을 설명하는, 현재 우리가 직면한 갈등을 설명하는데 치킨 게임 같은 그런 상황이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죄수의 딜레마 게임 경우에서 가지고 아마 지금 현재 우리가 가장 지금 우리 나라의 안보를 위협하는 게 다름 아닌 북한의 지금 핵도발이죠. 이 북한의 핵도발에 대해 가지고 사실은 지금 북한과 미국이 핵심 어떻게 보면 당사자처럼 이렇게 지금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것도 결국 솔루션이 이제 아주 우리가 압축해서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북한은 핵 도발해가지고 계속 강행하겠다는 거고, 다른 하나는 뭐 예를 들면 비핵화든 뭐 어떤 형태로든 간에 타협하겠다는 거죠. 그 다음 미국 경우에서 가지고 만일 핵을 니들이 계속 도발했을 때는 강행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북폭을 할 수 있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 타협 부분에서 가지고 북한이 예를 들어 가지고 합리적인 조건을 가져오면 받아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본다라면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압축해서 강행과 타협으로 났을 때 이런 경우에 있어 가지고 사실은 이 솔루션을 보면 말이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숫자를 봐서 이게 가장 베스트 솔루션이에요. 베스트 솔루션입니다. 둘 다 타협을 해가지고 북한 핵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북한이 선택하는 거는 뭐냐 한다면 강행하는 걸 선택하는 거고, 그다음 미국 경우에 있어 가지고 군사적으로 북한에 대해 가지고 억제시키는 이런 어떻게 보면 강행으로 가는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바로 이제 이 죄수의 딜레마 게임에서 말하는 거는 뭐냐 한다면 북한이 예를 들어 가지고 이 핵도발을 강행하는 거, 그다음 미국이 예를 들어 가지고 북한의 어떤 위협을 군사적으로 억제하는 이 강행하는 조치라고 하는 게 합리적인 선택인데 결과적으로는 둘 다 어떻게 본다면 피해를 보는 이런 일이 도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세 가지 상황이라고 하는 게 대체로 지금 우리가 갈등 문제에 있어 가지고 협상을 하는 이런 문제에 있어 가지고 이런 유형 중에 하나로 이렇게 보면 됩니다.